오늘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네.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배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윤혁근 장훈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힘들게 시간을 내셔서 온 만큼 많은 질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의료와 그런 것을 베풀 수 있는 학문을 배우는 과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이제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제 그 과정을 6년 동안 그러면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네. 아직 예과생이어서 그냥 본과 때 기본되는 기초학 정도만 배우고 다른 학과보다는 좀 더 부담이 적게 수업을 듣는 편이에요. 그럼 이거 과정 자체는 약간 의대랑 비슷한 거네요? 네, 과정 자체는 의대랑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과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저는 일단 수시로 들어왔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상하게 고3 때는 떨어졌는데 재수할 때는 운 좋게 합격돼가지고 제가 들어온 입시 방법을 설명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좀 성실히 하고 내신 점수는 저는 주요 과목만 따지면 한 1.3 정도로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경시 대회나 동아리 같은 것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또 봉사활동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스펙을 쌓고 들어오신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수험생 때는 이제 응대가 가기 싫어서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네네. 학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참여하려고 했고 따로 치대 가려고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그래도 제일 큰 이점은 꾸준히 노인전문병원 거기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재수할 때도 봉사를 다녔는데 연세대가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교회에서 의료 봉사 같은 것도 했다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 적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부각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가 수시가 훨씬 많아요. 네네. 18학년도 네네. 기준으로 하면 수시가 이제 43명, 이제 정시가 17명으로 수시가 훨씬 많은데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도 이제 학생부 전형이랑 논술 전형, 그다음에 이제 과학 특기자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이 있어요. 저는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원래 과거 출신이라서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챙겼지만 수학 과목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교외 활동으로는 경시대회, 일단 저는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했었는데 과학 특기자 전형에 한해서는 되게 강력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과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고 나오셨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반고 나오셔서도 이제 과학 동아리를 많이 했거나 과학 전문 서적을 많이 읽었거나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앉으면 일반고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논술이 생각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논술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고 일단 기출은 있는데 그 기출이 정해지지 않고 항상 매일은 바뀌더라고요. 기출 문제는 다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정시에 대해서 아신 게 있으면. 제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네. 입시 결과가 좀 낮아지는 편이에요, 커트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들어올 때도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국어, 수학을 1개 정도 틀리고 과탐에서 5개. 문 닫고 들어온 케이스 말고 약간 네.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1, 3학번 때는 되게 높았어요. 커트는 지금보다 높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커트가 300 표준 점수로 335. 제 주변 동기들 보니까 한 평균이 한 3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매년 바뀌니까 이게 약간 종잡을 수가 없기는 하겠네요. 예. 치과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다 치과 의사가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졸업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주위 상황은 어떤지. 제가 동기들한테 이제 물어본 결과 거의 다 개업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교수가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 가장 특이한 케이스는 국과수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네, 되게 빨보고 막 분석하고. 큰 제 사건에서 근육이나 골격이 다 남지 않은데 치아는 되게
단단하고 끝까지 남는 조직이라고 저희는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람을 신원을 확인하고 그랬던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시다면? 저요? 네, 없는 건가요? 정신없어요. 아, 그러면 혹시 꾸미금 치과 의사인지? 저는 그냥 평범한 치과 의사가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졸업 후 이야기고 1학년 때부터 그 본과 4학년까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일단 예과생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예과생들은 이제 다른 과랑 비슷하게 뭐 한 학기에 시험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이제 다른 학과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과생들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과 때는 좀 치대 과목이 없어요. 네. 그걸 많이 없고 네. 본과로 딱 넘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의대생, 치대생의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치아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이제 본의 때부터 중점적으로 임상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시작해요. 본과 3학년 때는 오후에는 병원을 가고 오전에는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병원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아, 여기 옆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서 있는 사람들 네. 있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냥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본과 3학년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예생 이제 자기 친구들부터 부르죠.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이제 진료 자기가 직접 이제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되면 거의 수업은 없고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플러스 계속 진료 보고 특정한 케이스를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마감이 9월이고 그다음에 9월부터 이제 보통 국시 준비를 저는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국시 초에 1월 초에 이제 있으니까 그때 국시를 치니까 진짜 한 바퀴를 다 돈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저도 약간 치과 의사가 된 기분인데 장난이고요. 그 학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지금 두 게스트분들이 자기가 들었었던 그 과목들을 소개를 해준다고 해요. 예과생은 확률별로 말하면 1학년 때는 이제 일반 생물, 일반 화학 같은 뭐 과거생들은 이미 배워서 들어온 과목을 배워요. 대학에서.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돼가지고 유기화학, 발생생물학 이렇게 배우는데 일단 발생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간과 동물의 태아, 배아 때부터 어떻게 성체까지 발생하는지의 과정을 배우고 뭐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유기물 구조 같은 걸 배우고 막 그러면 그렇게 예과를 마무리하고 본과로 가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하나 과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보철이네요. 예 보철 쪽 과목이에요. 고정성 치과 보철학이라고 고정성 보철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보통 말하죠 금리 씌우는 거 그런 위주로 하는 게 고정성 보철학이에요. 한번 열어서 그러니까 근데 금리가 없어. 이렇게 금리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치기공사들이 많이 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저희가 다 이제 과정을 배우거든요.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실기를 해봅니다. 실습을. 네, 알겠습니다. 그 그림이 많아서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막 본과는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 예과랑 본과의 공부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네. 많이 주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이 놀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과 공부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이게 저희가 내학기 평균을 2.0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2.0 그냥 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45명이 있으면 한 30명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시험 기간 때 놀러 가고 여행을 같이 가거든요. 동생이랑. 그래서 2.0이 생각보다 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학과 분위기가 네. 이제 약간 딱 들어올 때부터 이제 목표는 2.0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수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이 놀기 때문에 2.0은 넘기가 어렵다. 공부를 잘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과 때도 많이 노셨어요? 근데 저도 많이 놀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놀았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저는 그래도 성적이 2점대 중반? 본과 가서는 어때요? 본과가 딱 되면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요. 해부학을 먼저 미리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이제 뼈부터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방학 때 시작을 하거든요. 평소에 예과생들은 이제 각자 자기 스케줄 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처럼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3시에 끝나고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생활 자체부터
삶의 질이 비교가 안 되고 네. 공과의 공부량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직접 받아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재수 이상, 그러니까 N수생들이 많은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번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다시 이제 수능 보고 들어오신 분이 3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막 나이로 치면 한 5수, 6수 되신 분도 있고 저희 학번 제 동기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90년생 이 정도 있고 저희 학번 기준으로 말하면 네. 한 45명 정도가 예과로 이제 처음부터 들어온 학생들이었는데 15명 정도가 현역, 15명 재수, 네, 조기 졸업한 사람 한 5명, 나머지는 이제 3수생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재수 이상 N수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신입생들도 1학년 때 송도를 가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도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송도 가죠. 송도 생활은 뭐 다른 학교 학생들은 막 뭐 유배 간다 뭐 이러는데 네네. 저는 저희들 동기들은 다 엄청 좋아하나요? 네, 다 좋아해요. 약간 고등학교 기숙사 느낌 나가지고 네네.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고등학교 때 그 과탐을 어떤 걸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입학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생물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생물을 해야지 뭐 지원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니고 실제로 저희 학번에 장학금 받는 친구도 뭐 물리, 투, 지구학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요. 네. 네, 뭐 근데 생물을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긴 해요. 굳이 상관없어요. 저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본과 3학년 이때부터 배우는 어떤 과목들은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과생 때 배우는 기초학이나 본과 1학년 때 배우는 생화학, 생리학 이런 과목들은 확실히 화학이나 생물을 한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의대랑 입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의대가 아니라 치대를 선택한 동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노인병원 다니면서 뭐 치아가 삶의 질에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의대 친구도 많은데 의대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의대 친구들은 막 예과 2학년 때부터 또 공부량이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괜찮다. 치대는 이제 본과 갔을 때 의대보다는 공부량이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삶의 질 좀 좋죠.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치대를 가고 싶었던 확실히 더 어떤 좁은 범위니까 더 좀 많이 전문적으로 이걸 졸업하고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대와 특징적인 큰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치대가 네.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네. 치대는 그냥 치과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과도 야해를 하자면 중앙내과, 내과, 교정과, 보철과, 보성과, 그다음에 치주과, 그다음에 소아치과,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진료과는 이제 통합진료과, 영상의학과. 치아뿐만 아니라 이제 잇몸 주위에 있는 뼈, 그 위턱뼈, 아래턱뼈, 혀도 되게 중요하고 그 주위에 연조직까지 다 총체적으로 봅니다. 구강암도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대도 꼭 이빨만 본다는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봤는데 마지막으로 치과대학을 희망하시는 그 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3대 통증에 치통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치과가 사람 정신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생각하는 과니까 되게 사람이 평생 쓸 치아고 되게 비가역적인 한번 수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아에서 되게 중요한 진치의 조직 중에 하나예요 치아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고 저도 사실 공부할 때 되게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확실한 건 자기 공부하는 습관을 확실히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연대 치대 올 줄 몰랐거든요.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미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수시로 오고 싶어도 제가 볼 때는 수능 치대 등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수능 공부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막 소위 말하는 수시뱅을 내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두 분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